안녕하세요. 드림바디 아카데미 이태경 강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깨 재활 운동하면 필수적으로 떠오르는 회전근개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 회전근개라고 하면 어깨 주변에 이제 그 속 안에 위치해서 어깨를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 이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히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회전근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만 보고 잘 알지 못하는 회전근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전근개라고 하면 이렇게 가시위근, 스프라스피네이러스, 가시 아래근, 인프라스피네이러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테레스 마이너, 작은 온근, 그리고 지금 이 후면에선 보이지 않지만 이 견갑골 앞쪽 그리고 이 안쪽에서 이제 subscapularis라는 이 견갑 하근, 이렇게 네 가지 근육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 정도까지는 아마 익히 다들 공부를 해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회전근개는 우리 상지의 움직임에서 네 가지 관절들이 상지의 움직임을 관장한다고 하였었는데, 특히 이 GH 조인트, 글래노휴머럴 조인트 주변을 이렇게 잘 감싸주고 있죠. 그래서 먼저 글래노휴머럴 조인트의 구조적인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관절 결합을 볼게요. 이쪽에 이렇게 보이는 오목한 구조는 글래노이드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스캐퓰라에 이제 위치해 있고,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이렇게 볼록한 구조가 휴머러스, 저기 상완골, 이제 머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볼록한 구조와 오목한 구조가 합쳐져서 글래널 휴머럴 조인트, 약어로 이제 GH 조인트라고 많이 하는 이 관절을 형성하게 되고, 보시면 이 볼록한 구조가 이제 오목한 구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뉴만 이 책에서는 이렇게 뭐 한 10cm, 뭐 한 100원 정도짜리 이런 동전 위에 골프공을 올려놓은 이렇게 모양새다라는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이런 이동성, 움직임은 좋지만 안정성은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관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쪽을 조금 더 잘 살펴보면 글래노이드 레이브럼이라고 있는 오목 테두리 보이시나요? 여기 옆에 이 오목한 구조, 이 구조를 이렇게 테두리로 감싸고 있는 것이 이제 레이브럼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인데요. 제가 항상 많이 비유하지만 우리 물 틀 때 호수 같은 데 보면은 그것을 이제 분해해 보면 안에 검정색 고무 리인 같이 머리끈보다는 훨씬 좀 작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런 링 같은 게 하나가 있고, 근데 만약에 그 링에 어떤 구멍이 조금 나게 되면 물줄기가 왜 옆으로 이렇게 새는 거, 그런 현상을 다들 한 번씩 보신 적은 있을 텐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레이브럼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브럼이 오목한 면의 바깥쪽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관절의 압력과, 즉 이 안정성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레이브럼과 함께 위쪽에서 보시면 바이셉스 브레키, 이제 텐던, 롱헤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완 이두근의 이제 긴 쪽, 장두 쪽에 이제 힘줄이 이 레이브럼과 함께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브럼의 손상을 보통 슬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슬랩 리진. 그래서 이 슬랩 리진, 이 레이브럼 손상이 있을 때 이 상완 이두근의 힘줄까지 같이 손상을 입었느냐, 혹은 입지 않고 레이브럼만 손상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재활 방법이나 이런 처치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슬랩은 보통 야구 선수들이 이제 좀 많이 당하는 부상의 일종이거든요. 혹은 배구 선수들이나 이렇게 한 팔을 오버헤드 동작으로 굉장히 빠르게 가속시키면서 하는 그런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이 좀 많이 당하는데, 요것은 나중에 슬랩 특별편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레이브럼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목한 관절인 글래노이드 이 겉에
이 레이브럼, 글레노이드 레이브럼이 존재함으로써 이 볼록한 휴머럴 헤드가 상완골 머리가 부착될 때 이 압력을 훨씬 더 강하게 형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면 우리 이제 스캐퓰라의 어크로미온이 있고 이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있죠. 그것을 연결해주는 이제 코라코 아크로미얼 리가먼트, 이렇게 부리 봉우리인데 이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 그 아래에 요즘 이 공간 있죠. 봉우리 및 공간, 서브 아크로미얼 스페이스. 이제 그 보통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나 어깨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공간 자체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것은 이제 인대들과 근육, 우리 오늘의 주제인 로테이터 커프, 회전근개 근육들과 결합된 모양으로 좀 살펴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보통 이 서브 아크로미럴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성인 남자가 한 평균 한 1c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에 제가 뉴만 강의에서 충돌증후군에 대해 잠깐 소개 드릴 때 구조적인 문제일 경우 이 봉우리, 즉 아크로미온의 모양이 뭐 약간 이렇게 갈고리처럼 돼 있으면 아무래도 이 서브 아크로미얼 스페이스인 공간 자체가 좀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휴머러스가 상완골이 움직일 때마다 이 아무래도 이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부딪힘이나 끼임이 더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끼임이 발생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자세히는 이 공간에서 끼임을 external impingement syndrome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 로테러 커프를 기준으로 안쪽에 지금 여기서는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로테러 커프 이 안쪽에 위치하여 있는 이런 인대나 특히 이 조인트 캡슐, 그러니까 그런 섬유성 인대들의 끼임을 인터널 인피니지먼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도 제가 크게 익스터널과 인터널로 나눴었는데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회전근개입니다. 회전근개를 기준으로 바깥쪽에서의 문제를 이제 바깥쪽이니까 external impingement, 그리고 안쪽이니까 internal impingement,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 회전근개뿐만 아니라 안쪽에 있는 인대와 구조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먼저 회전근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위치되어 있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제 극상근 스프라스피네이러스, 뒤쪽에 극하근 인프라스피네이러스, 그 아래 테레스 마이너, 그 다음에 앞쪽으로 이제 सब스캐퓰라리스, 저기 견갑하근 이렇게 있고,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로테러 커프가 있는 쪽의 방향들은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인대뿐만 아니라 근육이 이렇게 겉에 같이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고요. 아래쪽에 인대들, 이런 구조적 섬유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층들이 조금 더 불안정하고 손상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팔이 이렇게 빠지는 벤카르트 신드롬, 팔 빠진다고 하죠. 그런 이 벤카르트 리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이쪽 방향이고요. 왜냐하면 구조물들 이외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뭔가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역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슬랩 리즌 있죠.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 바이셉스 브레키의 텐던, 롱헤드 텐던이 보이실 텐데 이 위쪽에서 보통 슬랩 리즌이 일어나거든요. 슬랩이 superior labrum, SL, superior L, labrum, A는 anterior, 2, P, posterior, 이래서 슬랩이라는 약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위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이제 이쪽이 이제 보통 이런 쪽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 뭐 이 바이셉스 텐던이 같이 손상을 입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좀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정리하면 로테이러 커프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쪽들보다는 감싸주지 못하는 쪽에서 어떤 특별한 손상들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예를 들어서 이 뒤쪽의 인대들, 뒤쪽에 뭐 후방 캡슐들이 좀 타이트하다, 늘어났다 라고 할 때 보통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아래 오목 위팔인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길어서 약간의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inferior이니까 그냥 아래에 있다라는 거고요. 글래노휴머럴은 GH 조인트를 말하죠. 리가먼트는 인대니까. 그래서 아래쪽에서 GH 조인트를 잘 잡아주고 있는 인대들, 얘네들이고요. 얘네들이 지금 GH 조인트 인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 보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팔을 한 90도 정도 에비덕션 시켰을 때 당연히 이렇게 쭉 다 같이 늘어나지게 되고 신장되고, 엑스터널 로테이션을 쭉 시킨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뒤쪽에 있는 섬유들이 얘네들이 이렇게 앞으로 딸려가게 되면서 늘어나지게 되고요. 인터널 로테이션 시킨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섬유들이 늘어나지게 되고요. 그런 이제 현상들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던지는 동작이나 뭐 배구에서 스파이크 하는 동작과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연관되는 인대들이어서 아마 우리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 많이 조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 앞쪽에 있는 이 앞쪽 부분에 있는 이런 인대들을 보시면, 특히 superior glenular ligament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보시면 이 subscapularis랑 이제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전근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지금과 같이, 이 인대는 사실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 회전근개 같은 경우는 근육이 인대랑도 섞여 있습니다. 지금 이 PC가 포스테리어 캡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대성 어떤 이런 구조물들과 이 힘줄, 근육들이 같이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동적이고 그리고 정적인 안정자 역할을 함께 동반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엑스터널 로테이션 하는데요. 이 위쪽에서 본 거죠. 그럼 이렇게 돌아가고 슬라이드가 일어나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프라스피네이러스 극하근으로 봤을 때는 이쪽은 이제 당겨지니까 팽팽해지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인대들은.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팽팽한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하근이 이 이렇게 돼지꼬랑지처럼 되어 있는 이 포스테리어 캡슐을 당겨가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제 팽팽한 신장으로 이 휴머럴 헤드가 한쪽으로 뭐 이렇게 뒤로 빠지거나 혹은 과도하게 팽팽해져서 앞으로 이렇게 미끌리거나 이러한 역할들을 좀 제한해 주는 것이죠. 이 앞쪽은 당연히 뒤쪽이 이렇게 롤 되면서 구르니까 앞쪽은 당연히 신장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제 팔을 위로 올릴 때도 지금 보시면 위쪽에 있는 superior capsule ligament는 똑같이 이 극상근의 수축으로 인해서 당겨지면서 이 위쪽에서 이 신장되어서 안정성을 또 확보해주고, 아래쪽은 이 위쪽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신장되면서 이 휴머럴 헤드가 이 글레노이드에 안전하게 이렇게 부착되면서 마치 빙판길에 자동차 헛바퀴 돌듯이 이렇게 공회전하는 듯한 움직임을 이제 확보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뭐 로테이러 커프의 문제나 아니면 그와 뭐 굉장히 밀접한 연관에 있는 인대 혹은 조인트 캡슐들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방금 설명드렸던 이쪽 부위 서브아크로미얼 스페이스 이쪽에 들어가 있는 구조물들의 이제 찝힘 현상을 이제 충돌 증후군, 그 중에서 엑스터널 임핑지먼트 신드롬, 외적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게 되는 것은, 이것은 뭐 정말로 이 극상근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오는 힘이 좀 좋지 못해서 이렇게 롤이 제대로 일어나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끼임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아래 아까 방금 우리 같이 배웠던 아래 온목 위팔인대죠. inferior glenohumeral ligament 이쪽 부위가 굉장히 타이트해져서 소위 말하는 어깨 후방 캡슐이 타이트해져서 이제 여기 늘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위쪽에서 또 끼임 현상이 발생되어서 이 통증은 이 위쪽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엑스터널 임핑지먼트 신드롬일 경우에 극상근의 어떠한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극상근의 이 힘줄과 이 서브아크로미얼 스페이스 이 근처들은 통증에 의한 결과로 많이 작용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음 이제 강의부터는 조금 어깨 방금 설명드렸던 슬랩 이 리진이나 아니면 흉곽출구 증후군이라는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 TOS 그래서 토스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런 것들과 이제 신경성 저림 증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이나 저희 오픈 카카오 채팅방으로 또 질문 주시고 오늘 하루도 알차고 똑똑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공부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